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문재인이 사실상 이제 공소가 제기된 거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인 중에 하나가 신우석이다. 제가 실명을 깠죠? 청와대 민정실에 친인척 담당하던 팀장, 행정관 있잖아요. 신모 씨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방송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우석 이름을 깠잖아요. 이 자를 이제 9월 9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9월 9일 날 공판 전에 증거를 사전에 보존하는 이런 데 절차 재판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취지가 뭔지.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피고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왜? 당신들도 궁금하면 물어봐라.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하고요. 문재인. 그 다음에 또 피고 중에 박석호라고 이제 타이스타즈 대표 박석호. 그 다음에 이상직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으로 바뀐 조현옥이라고 있죠. 인사수석 조현옥. 이런데 네 명한테도 당신들도 재판에 와라. 이렇게 통지를 해줬다고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하고는 안 간다. 아마 이제 재판에 안 갈 거다. 신우석 증거 보존하는 재판에 안 갈 거다 했는데 역시 세 명은 안 가는데요. 중요한 게 놓습니다. 어제 중요한 보도가 이상직이가 재판에 가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야, 타이 이스타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범 중에 하나가 문재인하고 이상직인데 이상직이가 내가 이제 공판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재판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직이가. 근데 이상직이가 지금 어디냐? 이상직이가 이제 지금 전주교도소에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있어요. 이상직이가. 그러면 이게 이상직이가 지금 몇 년 받았냐? 와, 참 이게 4개 범죄로 현재까지 10년을 받았습니다. 이상직이가 4개 범죄로 10년 받아서 지금 전주교도소에 있습니다. 4개는 뭐냐? 원래 횡령배임이 6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스타젯 돈 빼돌린 거 이게 2년입니다. 8년이죠.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들 채용한 거 있잖아요. 이게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러면 이제 9년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공무원 로비한다고 자녀를 또 이게 부정 취업시킨 이게 또 4개월짜리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10년. 지금 10년을 받아서 4개 죄로 전주교도소에 있는 이상재이가 이번에 또 이제 또 재판 받겠지. 이상재이가 이제 나는 신우석이 증거 보존하는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고, 근데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불러서 그까지 서울까지 안 데려가고 요즘은 이제 영상 재판을 합니다. 저도 부산에 창원에 재판 있으면 영상 재판합니다. 우리도 여기 컴퓨터 켜놓고 영상 보고 저쪽도 여기 컴퓨터 켜놓고 영상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인터넷이 정보화 시대니까 재판도 일반 변호사들도 지방 재판일 때는 영상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요. 판사가 옆에 크게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화면을 띄웁니다. 판사가 법정에 딱 컴퓨터 누르면 옆에 화면이 크게 뜹니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재판을 이상직이가 신청해가지고 문재인 공판전 증거 보존 절차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 분석을 해봐야죠. 그냥 기사만 보고 소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법조인이 저희 방송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이상직이가 왜 재판에 참여할까? 문재인이나 조현옥이나 박석호는 전부 안 오겠다,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왜 참여할까? 크게 이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첫째는 이제 아예 그냥 폭탄 발언으로 다 죄를 인정해 버리는 이렇게 분석하는 분인데 이거는 확률이 낮아요.
이상재가 설마 문재인한테 난 뇌물 줬다고 다 자백을 해버리는 이런 게 폭탄 발언,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건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직도 이상직이는 의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살려면 인정 안 합니다. 이 말은 게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자기도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도 뭐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죄를 하나 더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재판에 온다 해서 폭탄 발언이 나와가지고 문재인한테 오히려 결정적인 불리한 자백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없다. 이렇게 첫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왜 놓을까요? 폭탄 발언하려고 이게 놓은 것도 아닌데 진짜 왜 놓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보는 게요. 세 가지 이유. 첫째요.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찰의 패를 본다. 자기가 가서 검찰이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신우석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걸 검찰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아야 자기도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봅니다. 검찰이 증거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게 보는 또는 이게 검찰의 전략이 뭔지 검찰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이걸 봐야 자기도 방어를 하니까 이런 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검찰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신우석 행정관이 정언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아니면 이게 반박을 하려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언을 들어보고 이게 물론 그 행정관이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죠. 과태료만 내면 돼요. 처벌은 됩니다. 의문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요. 묵비권 행사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래도 뭐 처벌 각오하고도 묵비권 할 수도 있고 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넣으면 또 이게 구인하는데 처벌되는데도 각오하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 신우석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정언하는지 지켜봐야 자기도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반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우석 씨 정언을 자기가 이제 들어보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봅니다. 물론 신우석 씨가 안 넣으면 뭐 끝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요.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한 게 자기 의도에는 사면 전략이 있다고 봐요. 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키메이다. 내가 입을 열면 다 죽는다. 우리 문재인부터 한 수십 명 조국 임종석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 내 존재감을 좀 과시해서 내 빨리 꺼내줘. 민주당 내 꺼내줘. 내 안 하면 이게 내가 입 열면 다 죽는다. 이런 게 무언의 협박을 통해서 사면 한번 받아보자. 이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의도도 있다 봅니다. 충분히 있어요. 원래 이게 그래요. 야, 이게 내가 키면 내가 입 열면 다 죽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단할래? 내한테 관심 좀 가지고 나 좀 이렇게 꺼내줘. 이런 민주당 뭐해? 왜 내를 이렇게 10년씩 했는데 민주당이 사면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균형 맞출 때. 이런 전략.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왜 이상재가 나올까 분석을 해보면 첫째 완전히 폭탄 발언으로 문재인 다 진실을 털어놓는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당분간은 없다 봅니다. 없다. 그럼 왜 노느냐? 첫째는 이제 검찰의 패가 뭔지, 검찰이 뭐라고 묻는지, 들고 있는지, 검찰 정보를 파악하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우석 씨가 정의이잖아요. 이 신우석 씨가 실명은 제가 첨가하는데 지금 조국당에 있습니다. 조국당이 이자가 지금 조국당에서 활동 많이 해요. 그게 조국이도 나쁜 자야. 이 신우석이가 친인척 팀장인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석 씨가 조국당에 이번에 공천하잖아. 보궐선거. 거기 공천 후보자 검증위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지금 문재인 문다의 사건을 다 뒤로 빼돌린 친인척 팀장이 신우석 씨라 했잖아요. 이자가 지금 조국당의 후보자 검증위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국당 다 뒤지다가 신우석, 윤재관, 강미정, 김영철, 최주영 5명이 조국당의 보궐선거 검증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는 지 밑에 행정관이 이렇게 잘못해놨는데 이렇게 중용하면서 같이 있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신우석 씨가 저는 9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이게 떠들면 이상적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또 헛소리하면 반박돼야 되고 또 뭐라는지 알아야 돼 정보를.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서 이제 사면 좀 이게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데 의도, 이런 데 크게 세 가지 의도로 이상적이가 나는 재판에 나가겠다. 문재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 안 넣어도 나는 재판에 가겠다. 뭐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제 이상적이가 묵비권했죠 원래는. 그다음에 서창호도 3번 묵비권했고, 그다음에 조국 임종석도 묵비권했고, 그다음에 이 정인노는 신우석 씨 여기 정인노는 그때 청와대 민정실에 조국 밑에서 행정관 친인척 이자도 묵비권했고 전부 다 묵비권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검찰은 자신만만합니다. 검찰의 표정만 보면 알아요. 아주 수사팀의 표정이 밝아요.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박석호 타이스타젯 사장이 2기가비트의 자료 이걸 이게 증거로 이미 갖다 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워낙 관련 증거들이 압수수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청와대 인사팀 조현옥이 왜 피의자가 됐겠습니까? 그때 사전에 미리 내락하면서 밀어붙인 직권남용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자들이 묵비권 해도 문재인 처벌 구속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적이가 어떻게 될지 이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